무법천지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줬던 지난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사업에 대한 위법 사항을 적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양광 사업의 잘못된 점을 알았다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할 텐데 문재인 정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배우 박민영 씨와 교제했던 것으로 알려진 강모 씨의 회사 인바이오젠이 영업이익이 바닥인데다 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 국회의원이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2의 버닝썬 사태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인바이오젠. 잠시 후 집중 보도합니다. 과거 가수 이유리 씨의 욕설 파문을 단숨에 종결시킨 소리 전문가 배명진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자막으로 넣은 MBC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세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비판했습니다. 공영방송 MBC 하는 짓이 얼마나 사기꾼 같았으면 현직 교수가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고 나섰을까요? 저는 1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애청해주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4일 화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첫 소식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애벌레보다도 뻔뻔한 문재인 정부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나라 곳간을 거덜낸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초 태양광 등 발전 사업에 대한 핀셋 조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조사를 통해 무려 50여 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지만 적발하고 나서 그 다음 조치는 한마디로 쉽게 설명해 그냥 내버려둬 이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양광 사업이 4년 전 이미 부실 징후를 나타냈지만 안이하고 허술한 대응으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와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할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만 저는 차단할 기회를 놓친 게 아니라 알고도 모른 척한 거라고 봅니다. 태양광 패널에 쓰이는 핵심 부품인 모듈과 셀이 대부분 중국 공산당 것들이 만들었으므로 중국을 떠받들던 문재인이 태양광으로 우리나라가 손해를 보던 말던 중국이 이익을 보면 그걸로 됐어. 이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지난 3일 서울경제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태양광 등 발전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2018년 3, 4월에 지방자치단체 8곳과 공기업 3곳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해 54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57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당시 국민 세금을 물쓰듯 펑펑 써제꼈던 문재인 정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감사 의뢰 9명과 환수 22건, 무소득 의심자에 대한 세무조사 37명에 대한 조치 등을 취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이 빌어먹을 몹쓸 사업이라는 것이 전국 방방곡곡에 알려지는 게 두려웠던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전국 지자체 등으로 조사를 확대하진 않았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태양광 등 전력산업 기반 기금산업 운영 실태를 점검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그 점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는 2,267건에 달했고 부당대출, 지급된 자금 규모만 무려 2,61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는 불과 3, 4년 만에 위법 사례와 예산 낭비 규모가 4, 50배가량 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앞서 헤드라인 멘트에서 무법천지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줬던 지난 문재인 정부라고 했는지 이 소식을 듣고 보니 납득이 더 확실히 되시죠? 저는 무턱대고 프레임만 뒤집어 씌우며 억지 주장을 하는 저짜게들과는 달리 사실의 근거에 그에 합당한 비판만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소식이 메스껍게 들리는 시청자분들은 나는 뼛속까지 잡하구나 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본인 몸속의 뼈를 교체하실 게 아니시라면 시청을 여기서 그만 멈추길 바랍니다. 왜냐? 다음 소식도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그런 내용을 전달해 드릴 거거든요. 배우 박민영 씨가 실소유주와 교제 중이라면서 화제가 된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 이름은 인바이오젠입니다. 이름만 보면 분명 바이오 회사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주업은 신발 제조 판매와 키오스크 유통 사업입니다. 키오스크는 터치스크린 시스템을 갖춘 무인 단말기입니다. 예를 들어 주차 무인 정상기 등이 이 키오스크에 해당하는데요. 이름부터 수상한 인바이오젠, 이 회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모 씨가 배우 박민영 씨와 교제한다는 보도가 나가자 박민영 씨는 헐레벌떡 강모 씨와 이별을 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떳떳한 사람이라면 함께 있는 사진까지 찍혀서 보도된 이상, 서로의 부모님까지 만나는 사이라고 보도된 이상, 이렇게 급하게 이별했다고 선을 긋는, 거리를 두는 입장을 내진 않았을 텐데, 우선 이전부터가 강모 씨는 어딘가 좀 석연치 않은 인물임엔 틀림없는 듯합니다. 인바이오젠은 2008년 3월 설립해 다음 달인 4월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됐고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아티스, 그 다음엔 BT1, 그리고 2020년엔 현재 이름인 인바이오젠이 됐습니다. 회사 이름을 인바이오젠이라고 함으로써 바이오 산업 진출을 천명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인바이오젠은 명색이 상장회사로서 지난해 매출액이 105억 원입니다. 하지만 매출액이 많다고 해서 순이익도 많은 것은 아니지요. 이익은 마이너스 79억 원입니다. 올 상반기도 35억 원 매출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3억 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익이 크지 않은 사업인가 보다 라는 순수한 생각과 매출액을 세탁시켜 어디론가 빼돌리는 돈 세탁소인가? 라는 합리적인 생각,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인바이오젠 법적 대표는 강지연 버킷스튜디오 대표입니다. 박민영 씨 주장대로라면 강지연 씨는 박민영 씨와 현재는 헤어진 상태인 강모 씨의 친동생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강지연 씨가 대표로 있는 버킷스튜디오는 배우 이정재 씨가 세운 아티스트 컴퍼니의 대주주입니다. 연결 구도가 좀 범상치 않죠. 더 특이한 건 인바이오젠 임원 명단입니다. 매출액 100억 원짜리 회사의 사내이사로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홍모 씨와 경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직원이었던 구모 씨, 모건 스탠리와 시티그룹을 거친 이모 빗썸코리아 부사장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인물들이 인바이오젠 사내이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회이사 명단도 심상치 않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위원회 국장이었던 이모 씨, 전 청주지검 검사였던 김모 씨, 전 연세대 의대 교수이자 현재 S신경과 원장인 선우모 씨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박민영 씨 언니인 박민아 씨가 새로 사회이사로 선임되면서 선우 원장과 김모 전 검사가 사회이사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각각 임기가 1년 8개월, 1년 7개월씩 남아있던 상태였는데 박민영 씨 언니 때문에 이들이 어거지로 이사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박 씨는 최근 동생 박민영 씨가 언론 구설에 오르자 바로 이사직에서 사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오젠 이사들 명단을 알려드렸는데 이것보단 감사가 이번 뉴스의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박기춘 전 국회의원을 아시는지요? 박기춘 이 양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17대에서 19대까지 국회의원을 3번 연속 해먹은 인물로서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까지 역임한 중견 좌파 정치인입니다. 바로 이 박기춘이가 인바이오젠의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검사 의사도 모자라 전 국회의원 나으리까지 명단만 보면 웬만한 재벌기업 계열사 뺨을 후려칠 정도인데 문재인 정부 시절 드러난 클럽 버닝썬 사건을 보면 문재인의 청와대에서 일한 자칭 총경이라는 작자가 범죄자들의 뒤를 봐줬었죠. 인바이오젠 역시 민주당 쪽 정치인과 그 관계자들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서로서로 윈윈하는 거겠지만요.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강 씨는 강원도에서 대학을 다니다 그만둔 뒤에 2010년부터 부친과 휴대폰 판매 사업을 시작했고 2013년경 KT 결산 집계표를 속여 A캐피탈로부터 약 35억 원을 편취해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비금융사의 불법 우회 대출에도 가담해 그때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비금융사가 강 씨에게 채무를 독촉하긴 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런 전력이 있는 강 씨가 현재는 서울 한남동 고급 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수입차를 서너 개씩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또 그 많은 수입차들 중 강 씨의 이름으로 된 건 단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정체를 알려면 인바이오젠 감사이신 박홍근 전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연락을 해봐야 하는 걸까요? 박홍근 연락처를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07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살인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보성 어부 살인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진범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배명진 숭실대학교 소리공학연구소 교수였습니다. 배 교수는 당시 119 신고 기록에 남아있던 범인의 1.2초짜리 목소리를 분석했고 범인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중매체에 자주 출연해 우리에게 익숙한 배명진 교수는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를 만들고 소리공학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었는데요. 목소리로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등 소리 전문가로 불리는 배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발언을 둘러싸고 논쟁이 일었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청취했는데 판정 불가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죠. 그 논란은 공영방송 MBC가 창조해냈는데 이에 대해 배 교수는 MBC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배 교수는 3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신 AI 음성 인식기도 대통령의 비속어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MBC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배 교수는 윤 대통령은 비속어를 말하지 않았고 MBC는 영상 편집기에 나타난 이러한 사실을 숨긴 것이라며 하지만 아직도 MBC는 뻔뻔스럽게 언론 탄압 몰이를 부각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 교수는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적인 구글 AI 음성 인식기, 삼성 갤럭시 AI 음성 인식기, SK 내비용 음성 인식기, 유튜브 영상 자막용 소리 인식기 등을 사용해 음성 인식 받아쓰기를 해봤지만 쪽팔려라는 단어 정도만 나왔고 비속어나 바이든이라는 단어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2009년 1월 가수 이효리 씨는 SBS 일요일이 좋다 패밀리가 떴다에서 비속어 존 나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배명진 교수는 분석 결과 이효리 씨가 존 나가 아닌 좀 더로 발음했다고 분석했고 논란은 금세 가라앉았습니다. 좀 더라고 말한 것을 이효리 씨 안티들이 존나라고 했다고 박박 우겨댔다가 소리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니까 꼬리를 제깍 내려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영향력 있는 소리 전문가 배 교수가 공식 인터뷰를 통해 MBC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한다라고까지 하면서 강하게 비판했으니 이 논란 또한 수그라들지 지켜볼 일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